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은 이제 오늘 대한항공 관련해서 KCGI에서 가처분 신청을 한 게 결과적으로 이제 법원에서 기각을 했죠. 그래서 기각은 했습니다. 대신에 이제 이 관련 재료, 종목들이 좀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, 그리고 지금 이게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기각당한 건 좋아요. 기각된 거는 좋은 재료입니다. 근데 이제 종목들 차트 자리도 꽤 높은 상태이고, 지금 이 인수가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. 제일 큰 산이었던 가처분 신청, 이게 이제 기각이 돼가지고 산 하나를 넘었을 뿐이지, 그 외에도 지금 산이 이렇게 많습니다. 부채 엄청나요. 지금 아시아나가 부채가 빚이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게 5조 2천억 정도라고 해요. 5조 2천억. 절대 적은 돈이 아니죠.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위해서 대한항공 측에서 자금 확보를 해야 되는데, 그 와중에 송현동에 있는 땅 부지를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서울시와는 지금 타협이 안 되고 있어요. 계속 이런 점도 있고,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노조 갈등도 있고, KCGI에서도 아직 포기하려는 움직임은 아니죠. 그래서 이번에 또 두고 보자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하고, 이사 선임시, 여기서 KCGI 쪽에 이사가 선임이 되면은 다음 이사에서 인수 문제 관련해서 또 얘기를 꺼낼 수 있겠죠. 거기다가 해외 기업들이 결합을 할 때, 결함이라고 써놨네. 결합을 하면은 이제 심사라는 게 있다고 해요. 근데 이제 뭐 업종마다 좀 특색은 있는데, 항공업종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도 이 기업들 결합을 할 때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일반적인 뭐 해외에 뭐 수출을 하거나, 수출품이 없거나 뭐 이런 기업들은 결합을 했을 때 문제가 될 게 없는데, 이거는 이제 해외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다 해외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. 그래서 일정 수출 수익 그런 게 있으면은 그거 관련해서 각 국가별로, EU는 EU, 뭐 일본, 유럽, 중국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기업 결합에 대해서 심사를 해외 것도 받아야 된다고 해요.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리고 이 문제에 따라서 제가 이제 좀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. 자, 어찌됐든 오늘 일단 기각된 건 좋아요.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있죠. 그리고 오늘 움직여줬던 애들은 아시아나 IDT, 대한항공 우, 마지막에는 일단 아시아나 IDT가 대장을 한 느낌이고,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줬습니다. 자, 일단 내용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제가 아시아나 계열에서 이 아시아나 테마로 갖다가 매매를 한다면은, 이제는 저는 아시아나 IDT 그리고 에어 부산, 그 다음에 아시아나 항공은 솔직히 저는 안 할 거는 같아요. 요쪽 계열을 할 것 같습니다. 지금 저 항공 관련 종목으로 엮여있는 섹터가 대한항공 시리즈랑 아시아나 항공 시리즈죠. 대한항공 우, 한진칼 뭐 이런 식으로 왔다가 요 아시아나 계열사랑 대한항공 계열사랑 요렇게 크게 나누면은 두 섹터로 나뉩니다. 그런데 저는 왜 아시아나 쪽만 할 것 같냐 라고 말을 하면은, 지금 제일 큰 문제 이제는 가처분 신청이 넘어갔기 때문에, 그 다음 큰 문제는 이거예요. 부채 자금 확보. 지금 이 자금 확보를 위해서 송현동 부지 매각하고, 그 다음에 대한항공 측에서 영종도, 왕산, 레저 개발, 이것도 매각을 위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까지 했다고 해요. 미래에셋대우. 그래가지고 지금 영종도, 왕산, 레저 개발 이거랑, 그 다음에 공항 버스 사업도 매각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대한항공 측. 그만큼 자금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. 거기다가 이거 매각, 이것들을 하는 이유가 다 판다는 거죠. 이것도 매각, 이것도 매각, 이것도 매각. 무언가를 판다는 거는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. 그리고 그 현금을 확보하는 이유는 지금 아시아나 인수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자금 확보. 이 부채가 1년 안에 갚아줘야 됩니다. 아시아나 걸. 빚이 5조 2천억에다가
그리고 이것만 갚아주면 되냐? 아니죠. 대한항공 측에서도 나가는 금액이 있겠죠. 그래서 둘이 합쳐서 대략적으로 일단 한 10조 가까이 뭐 요 정도 금액이 되는 것 같아요. 일단은 눈앞에 있는 건 이 아시아나 계열의 부채, 그리고 이거를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게 5조인데 이것 때문에 요런 것들을 매각을 추진 중인데, 뭐 요런 거 공항버스 사업이나 영종도 이런 거는 그냥 뭐 매각하면은 팔릴 수 있겠죠. 대신에 송현동 부지, 이거는 서울시 측이랑 좀 엄청 많이 안 맞고 있어요. 그래서 대한항공 측에서는 이거를 내년 6월까지 매각을 해서 한 5천억 정도 땅값이라고 하는데, 확보 계획인데 서울시에서는 일정에 대해서 정하질 않았습니다. 자, 그래가지고 결국 이런 거에서 확보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? 대한항공 측에서 나올 수 있는 선택, 자금 확보를 위해서. 물론 무조건 이렇게 한다는 아닙니다. 하지만 선택지 중에 하나로 나올 수 있는 게 유상증자, 주주배정, 3자 배정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대한항공에다가 3자 배정을 해줄 회사가 있을지는 모르는 거죠. 그래서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나. 물론 이게 뭐 100%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. 근데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, 대한항공이 지금 자금이 많이 모자르구나. 그래서 이런 거 매각을 추진 중인데, 이런 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, 이런 거를 하더라도 자금 확보에 부족함이 느껴질 수 있겠죠. 그러면은 얘네들 선택지 중에 하나인 유상증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. 주주배정.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잠재적 리스크상 회사에서 돈이 없으면은 유증 잘 나오죠. 생각보다 잘 나와요, 유증. 그래서 유증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리스크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얘네보다는 이쪽을 볼 것 같아요. 그리고서 이 관련 종목 중에서 일단은 아시아나 IDT, 에어부산, 아시아나항공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탄력이 훨씬 좋습니다. 특히 아시아나 IDT가 지금 제일 좋아요. 그거에 대해서 이유는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, 자, 아시아나 IDT 오늘 올라서 시총이 3,852억입니다. 근데 유통 비율을 보면은 19%, 20%죠. 그러면은 그냥 4천억 올림에서 4천억 잡고 유통 비율 하면은 시총이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에 돌아다닌 거는 800억이라는 거예요. 자, 아시아나 IDT 800억, 에어부산이 2,300, 2,400억인데 58%네요. 그러면 60% 잡고 1,200억은 넘죠. 그러면은 에어부산은 1,300억. 자, 아시아나 항공은 뭐 보지 않아도 1조가 넘어가요. 1.3조 가깝고 70%. 그냥 8천억 잡으면 되겠네요. (8천억) 자, 800억, 1300억, 8천억. 어떤 종목이 움직이는데 돈이 더 적게 들까요? 그냥 간단하게 몸무게 가벼운 거 순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. 움직이기 쉬운 거는. 내가 50kg인 사람을 들 때랑 100kg인 사람을 들 때랑 200kg인 사람을 들 때랑, 사람을 든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. 여하튼 뭔가 무게 50kg짜리를 들 때랑 100kg짜리 들 때랑 200kg짜리 들 때 어떤 게 더 힘들까요? 당연히 무거울수록 힘듭니다. 그래서 꼭 물론 이 시총대로 움직이는 건 아닌데 여태까지 IDT가 가장 셌죠. 움직일 때마다. 자, 아시아나 IDT가 요때도 이렇고 에어부산이 이때도 좀 셌던 거는 같은데 탄력이 상당히 좋아요. 이거 아시아나 항공이잖아. 자, 여기 보시면은 아시아나 IDT 과거에 매각 이슈 나올 때부터 상한가 2번에다가 이날도 25%. 자, 여기도 상한가 1번, 27%, 상한가 1번, 상한가를 갔었네요. 얘도. 이런 식으로 이 종목은 시총이
가볍기 때문에 다른 계열 비교해서 종목 탄성이 훨씬 좋습니다. 지금 상승률이 아까 전에 아시아나 IDT는 막 100 몇십 프로가 나왔죠. 에어부산은 100% 나오고 아시아나 항공은 볼 것도 없겠죠. 당연히 상대적으로 떨어져요. 상승을 크게 한다고 했으나 여기는 좀 세게 했었네요. 처음 그 매각 이슈 나왔을 텐데 결국에는 아시아나 IDT가 최근 움직임도 그렇고 얘가 시총이 압도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800억짜리랑 8천억짜리 움직이려면 당연히 800억짜리 가벼운 애가 돈이 더 적게 들고 쉽게 움직일 수 있겠죠. 그런 점. 그래가지고 저는 이쪽 계열에서 매매를 한다 치면은 아시아나 IDT랑 에어부산 위주로 좀 보지 않을까. 특히 분리매각 이슈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확률이 높아요. 이거 아시아나 계열사를 인수를 하는데 거기서 IDT랑 에어부산은 자금 확보를 위해서라도 따로 팔아먹는. 그래가지고 기업을 매각한다라는 건 이슈는 항상 주식시장에서 괜찮은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. 누가 인수해 가냐에 따라서 더 핫해질 때도 있고. 그래서 시총도 작겠다, 분리매각 이슈도 자연스럽게 나오겠다, 이런 점 해가지고 저는 앞으로 매매는 이쪽 계열로 할 겁니다. 아마 대한항공은 이런 리스크가 있고 얘는 무겁죠.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애들이 얘네죠. 결국 얘네들은 인수를 해서 시너지 효과로 갖다 지금 상승을 한 겁니다. 아시아나 합쳐지면은 전 세계 7위 정도 된다고 해요. 항공사가 우리나라가 순위권으로 따지면은 7위 정도 크기. 그래서 상당히 큰 건데 지금 대한 시리즈들은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른 겁니다. 그리고 실질적으로 얘네 돈이 들어가는 거는 아시아나 계열이죠. 이런 거 자금들, 부채 갚아주고 하는 게 아시아나의 자금을 갚아주는 거예요. 아시아나의 부채를. 그래서 실수에는 결국에는 아시아나 계열사고 그 와중에 가벼운 애들, 분리매각 이슈 나올 수 있는 애들. 자, 그리고 지금 저는 얘네를 이 높은 자리에서는 저는 좀 당연히 기다립니다. 여기서 얘가 뭐 오늘 대금 많이 터지고 해서 시장에서 뭐 바로 움직일 수 있기는 해요. 하지만 저는 이 높은 자리보다는 기다리면 분명히 내려오거든요. 이 종목들. 어차피 이거 인수 관련해서 뭐 3일 만에 끝나는 그런 이슈가 아닙니다. 지금 이런 거 매각하고 자금 확보하고 지금 모자르겠죠. 모자른 자금 또 어디선가 끌어와야 되고. 그래서 그런 거 진행이랑 이 순서대로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일주일 후에 우리 아시아나 인수 들어갑니다. 이게 아니에요. 자금 확보부터 해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거쳐야 되는 단계가 많습니다. 그러면서 그 와중에 노조 갈등이 있고 해결해야 될 게 꽤 보이죠. 해외 대기업 결합심사 이런 것도 패스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 당장 뭐 잠깐 반짝을 할 수는 있어요. 거래대금이 막 4천억 터졌기 때문에. 하지만 신규 진입은 차라리 좀 기다리고 있으면은 솔직히 일주일 한 달만 지나도 이 종목 시장에서 잊혀집니다. 그 중간중간 이슈가 계속 연달아 나오지가 않는 한. 그래서 시장에서 잊혀지면은 또 조용히 내려오고 있을 텐데 그런 눌림 자리에서 본다면은 이 종목은 또 다시 인수 이슈 관련해서 인수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다. 이런 뉴스들로 튀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. 지금 당장 여기서 튀려면은 인수 관련 뉴스가 더 나와야 되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가 지금 많아요. 그래서 하나씩 해결이 되려면은 시간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솔직히 좀 내려오지 않을까. 뭐 단기적으로 한 몇 일 내에 튈 수는 있더라도 결국 기다리면은 내려오는데 저는 차라리 그런 기간을 좀 기다리지 않을까. 특히 차트상 뭐 이런 정고점 깨질 때부터라던가 이런 자리 밑에서부터 이런 종목을 내가 스윙으로 매매를 생각을 할 때는 분할 폭을 크게 해야 돼요. 이게 누가 보면은 야 13% 조정인데 이걸 버티라고 하실 수 있지만 애초부터 비중이랑 비중 조절 그리고서 내가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세워놨다면은 충분히 괜찮은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꼭 뭐 여기 높은 자리에서 뭐 매매를 하실 분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요 구간에서 매매하는 거는 좀 단타
그날 단기적으로 갖다 좀 짧게 매매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, 저는 중장기적으로 이게 좀 걸릴 것 같죠. 딱 봐도 이런 이슈들 중장기적으로 지금 해결해야 될 게 많아요. 자금 확보가 제일 크고.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종목이 결국 내려올 텐데, 내려오는 구간에서 좀 크게 그리고 좀 시간을 텀을 두고서 보는 게 어떤가. 그러면서 대한항공 시리즈보다는 아시아나 쪽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 가벼운 시총 요런 애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재료에 대한,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.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,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